예, 월요 직설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잘 지낸 척하고 있습니다. 아, 왜 못 지내세요? 잘 지낼 수가 없죠. 워낙 현안도 많고 예.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예, 일도 많고. 아, 나라 예. 걱정하시느라. 예. 그래도 국정감사는 지난주로 마무리가 된 네, 것이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시정연설이 또 뉴스의 중심이 됐는데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한덕수 네. 총리가 대신 연설을 했는데 이 부분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사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긴 하지만 얼마 예. 전에 예. 돌이 날라오면 맞고 가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음. 적어도 뭔가 비난이나 비판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진 않겠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왜 피해요? 아, 돌은 예정된 거 맞았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야당 의원들로서는 여러 가지 예. 비판과 비난을 했겠죠. 예. 근데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편하게 어. 하니까 예. 걱정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돌 정도면 맞을 수 있겠는데 지금 야당에서 탄핵 얘기하고 있고 예. 장외 집회하고 있고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본인 워딩 앞에 이렇게 해야죠. 예. 돌을 가려서 맞겠다. 결과적으로 가려서 맞은 것이다. 네. 예. 근데 일단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어떤 용산 입장은 그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시정연설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아니 것 그럼 같아요. 국정감사 다 마쳤고요. 예. 이제 예산 심의해달라고 시정연설 총리가 대독은 했지만 했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예. 뭐가 정상이 아닌 건데요? 그런가요? 예. 일단 아니 그럼 시정연설도 아예 하지 말아야죠. 비정상이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 있다. 그 대독도 시키지 말았어야 됐다. 아니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라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예. 정상적으로 와서 대독하고 다 했잖아요. 이제 예산 심사 절차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비정상인데요? 비정상인 부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국정감사 지금 다 기관 증인으로서 부처 장차관들 나와서 다 진행했어요. 근데 뭐가 비정상이에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오고 시각처장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 뭐 특검법을 단지 발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한다는 건데 예, 비판이 세다. 그게 비정상이라 그러면 그게 문제죠 오히려. 이제 오늘 시정연설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는데 이제 의원님이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위원장이시죠. 그죠? 네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게 그 여야 의정 협의체도 처음에 저희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예. 안 받아들였어요. 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처음에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개혁 특위로 하면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네. 그걸 저희들이 설득해냈죠. 그다음에 또 대화 채널을 열어도 의료계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의료계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달라. 휴학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정원 논의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설득이 와서 휴학 문제는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휴학. 예, 의대생들. 예. 25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도 한동훈 대표 정도는 설득이 됐어요. 그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근데 여전히 정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딱딱한 태도를 취하다가 최근에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오래전이에요. 사실 예, 여야 네. 의정 협의체의 출범 자체를 계속 막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정부하고 여당이죠. 왜 예. 여당을 또 거론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예.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야죠. 설득을 못했다. 그게 기본적인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한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주장을 하고 대통령과의 독대도 요청하고 그 설득을 못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책임보다는 대통령이 책임이 더 큰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 있고 설득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음. 여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겠고 예. 저희 민주당은 의료단체 만나서 의료단체 설득하고 정부한테는 좀 유연한 태도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11일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당 입장만 중요한 건 아니고 야당도 같이 출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고 여야 음. 의정 협의체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들을 누구보다도 음. 앞서서 열심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음. 제대로 그 태도 변화나 또는 음. 일관된 태도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도 의료단체 중에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예. 밝히면서 내걸었던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가 휴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학교 자율에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건 받아들였어요. 예.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네. 비판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25년도 정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논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두 단체가.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논의 안 하자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할 수 있게 좀 하자. 그래야 테이블이 꾸려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조건이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11일 날 오픈한다는 것만으로 과연 잘 되겠느냐. 좀 여당도 나서서 정부 좀 더 설득하고 예. 의료단체도 좀 더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전제 조건은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모일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들어주면서 제가 참 정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야당은 예전부터 의료계 입장을 고려하여 25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의료계 당연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여당도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하고 있죠. 예. 정부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입시가 진행되고 있고 수시 모집도 마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건드리냐? 이것도 입시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난리가 난다. 그런 한계나 그런 네. 어려움조차도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면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 일단 입시는 논의는 해보잖아요. 논의는 해보자. 아. 여러 가지 탄력적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논의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의하다가 혹시나 방법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따라가거나 그걸 집행하면 되겠죠. 예. 근데 논의할 수 없다. 예. 논의해봤자 변화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테이블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죠. 그럼 이 정부 입장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도 일단 들어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안 들어올 모르겠어요.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정부 관계자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든 출범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의료 공백을 좀 해결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의료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의료계한테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단 그 전공의 그 비대위원장 네. 그분 입장은 원상복귀 안 하면 안 한다 그런 입장을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그 있는 것 입장을 같아요. 계속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박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설득하고 있는 거고 또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의료단체도 있어서 그 단체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 입장을 대신 정부에 제가 전달도 하는 거고 정부 욕도 하는 거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11일 날 출범에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참여할 의사는 있는 거네요. 참여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이걸 제안한 게 저희예요. 그래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도 저희입니다. 그렇군요. 누구처럼 뭐 11일 날 오픈입니다. 그런 말 왜 못해요 저희가.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그 되면 뭐 10일이라도 만날 수 있고 9일이라도 만날 수 있고 8일이라도 만날 전 수 있고.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계 쪽도 좀 대화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휴학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됐고 그다음에 25년도 정원이라고 하는 그 허들도 일단은 논의는 해보자는 여당 대표의 워딩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부도 뭐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또는 뭐 불변하겠지만 논의는 해보세요라는 얘기까지 어느 정도 온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이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의정 갈등에 대한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개각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즉시 중단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했던 얘기하고 크게 다른 걸 잘 모르겠고요. 아, 다른 게 없나요? 아니 여기서 뭐 즉시 특별히 중단. 뭐 즉시. 네, 다른가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떤 시급성이 좀 느껴지게 말씀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전혀 아니다. 이제 예. 그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음. 항상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중단하더라고요. 예. 어. 그러다 말 안 해도 그러다 좀 중단한다. 있으면 또 다시 또 그 사과하라는 멘트는 그래도 처음이었던 거 네, 아닌가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도 예. 뭐 좀 달라졌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문제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지난주에 이제 공개됐던 녹취록이 예. 저희들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 심각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심각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이 정도 워딩이 그러면 뜨거운 워딩인가? 적당한 수준의 온도를 갖고 있는 워딩인가? 더 셌어야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차가운, 아하, 그래요. 예, 식은. 식은 워딩이다. 식은 워딩이다. 예,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아 그래 뭐 적절한 수준의 것을 요구했구나라고 보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대통령의 육성과 네. 명태균 씨의 음성 두 개가 합쳐진 네. 그 실제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공개되고 내용도 충격적인데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해왔던 얘기가 대통령 육성 내가 갖고 있다. 다들 공적 대화도 허풍일 있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등등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명태균 씨 얘기가 허풍 또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진짜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장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전혀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랬죠. 예,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쪽 율사 출신들이 뭐 공선법상 아무 문제 안 된다. 대통령이 당선인이 공직자 신분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예. 그거는 공선법상 공무원의 경선 개입 금지 조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됐던 예.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그 당시에 공판관여 검사였죠. 예. 뭐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아하. 제가 판결문도 다 보고 했지만 예.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만일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천이라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선인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예. 그럼 이제 또 그렇게 있죠. 그럼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계나 위력에 해당되냐? 위력의 범위는요. 형법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 방해에서의 위력은 최광의의 위력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좀 압박을 가하잖아요. 다 위력에 해당돼요. 사실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날 당선인의 제일 세지 않을까요? 가장 정점이겠죠. 네, 가장 정점이죠.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하락인데 사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대통령 당선인 그것도 하루 전 취임하기 하루 전이 제일 세죠. 5월 파워가. 9일. 예. 곧 인사도 막 행사할 거고 막 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하하하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예. 위력에 충분히 해당하죠. 위력이 충분히 해당되기 네. 때문에 네. 뭐 이게 그래서 저는 공선법 위반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진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업무 방해는 최소한 빠져나가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그렇군요. 하긴 그 내용상으로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말이 많대 뭐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말이 많대. 민주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당내에서 말이 많대. 민주당에서 왜 그 예, 그렇죠. 당내에서 말이 많대. 네.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을 결국 그걸 관철해낸 거예요. 관철해냈다는- 이 사람 말이 이 사람의 말로 그 당내에 많은 분란과 불만, 불평, 비판을 뚫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격려 차원의 덕담 수준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런 해명을 뭐 정진석 실장도 나와서 버젓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사인하고 통하면서 예. 왜 그 사람을 달래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왜 달래야 되죠? 그동안 대통령 경선 과정이나 정말 도움을 줬던 것은 공적으로 클리어하게 관리됐으면 예. 아이고 택도 없는 말씀 하시네요. 라고 끊겠죠. 예. 왜 달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얘기는
도움을 많이 줬던 사이고 여론조사도 81회 실시해 줬던 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뭐 알겠습니다. 계속 달래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발목 잡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음, 어떤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까 의원님은 되게 차가운 발언이다라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낮게 아니 평가하셨지만 많이 식었다. 식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온도에 비하면 식었다. 차가운 거죠. 예, 근데 이 약간 발언 떼지난 것 같은 느낌이고 떼지냈다. 때가 지난 느낌이고. 사실상 그래도 대통령과는 정치적 결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이게 또 당정 관계도 굉장히 좀 더 차가워지는 거 아닌가요? 원래 차가웠는데 최근에 당정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아 그래도 두 분이 만나시긴 했죠. 예. 대통령실장 배석하는 가운데. 네. 예. 없었다? 뭐가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친윤계와 친한계 균열 조짐이 보인다. 벌써부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균열 조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설랑설레가 있는 것 같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특별감찰관을 갑자기 들고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서 예. 한동안은 좀 갈등을 자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예. 예. 전면전은 왜냐하면 아니다. 예. 예정돼 있었던 여야 당대표 회담도 갑자기 미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그죠? 대표의 만남이 예, 예정돼 그리고 있었는데. 특별 검사에 대해서 뭐 음. 제3자 추천을 하면 뭐 음. 이런 얘기도 하다 그런 얘기 싹 들어 갑자기 특별 감찰관이라고 뜬금없이 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선 때 예. 누구나 봐도 저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예.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잠시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또 뭐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뭐 정상적인 당정 관계 는 없었고 더 나아질 건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나빠지면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 네.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 이제 11월 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하면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아직 여당은 단일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통과될지라도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뭐 재의결 과정에도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 간의 그 독대가 아닌 면담 이상한 형식의 차담. 예. 제로 콜라니까 콜담인가요? 예. 근데 하여튼 그게 있은 뒤로 상당히 좀 뜨거운 분위기였거든요. 예.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막 전해지고 그런 그래요? 것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자제되고 물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좀 불씨가 남아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잖아요. 현재 보면. 아니 왜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설득도 잘 하고 또 이제 국민적 분노가 더 일어나면 예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말씀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차담이 이제 끝난 직후에는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예. 그때보다 많이 식긴 식었지만 내부에 불만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여당 내에도. 예. 결국 관건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이제 지지도일 텐데 지금 이제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 최저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 이후에. 네네네. 그런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상당히 많이 접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에서 38%로 2% 떨어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어도 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0%에서 뭐 18% 떨어지고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몇 주 10%대 사이에.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일이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조사 결과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예를 들어 40%에서 38% 떨어지는 건 어려워도 20%에서 18% 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18이나 19에서 1, 2% 떨어지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뚝뚝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횡보를 하든지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오르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난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셨죠? 네. 현장에도 가신 것 같은데 현장에도 갔죠. 현장에 느끼는 열기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뭐 그 모인 인원 수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 하는데 뭐 그거야 뭐 평가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30만이라고 그랬지만 또 경찰 추산은 한 17,000명이다. 네, 이런 17,000은 불편이 말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적어도 당에서 30만. 예. 그 제가 느끼기에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고요. 예. 실제로 제가 지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은평갑. 같이 가실 분 지하철역 앞에서 모여주세요 해서 지하철 타고 같이 이동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그리고 음. 평상시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음. 그 얘기는 뭔가 분노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집회에서 이제 탄핵 하야 구호들이 거리에 많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탄핵 집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신 거죠? 네.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당은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예.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국면과 비교하시는 분인데 그 시점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 같은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네. 국민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내려놨다. 이건 정부에 같아요.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전국과 이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검찰이 확실하게 장악돼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 당시엔 검찰이 그래도 수사를 좀 했어요. 예. 수사를 좀 하다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수사를 좀 하고 검찰발 기사들도 꽤 나왔었어요. 예. 지금 보면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 그때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죠. 그때 123석이었습니다. 아하. 지금은 뭐 거의 192석? 192석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보다는 국회에서 너희들이 좀 해. 아하. 이런 기대도 좀 있으시겠죠. 예. 그다음에 뭐 헌재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예. 가지 그래서 비슷한 국민적 정서와 상황이긴 한데 예. 이 전국을 둘러싼 상황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 15일, 25일 중요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방탄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아니 집회를 하면 예. 판사가 집회에 나온 숫자를 보면서 판결문을 씁니까? 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오히려 보수적인 법원 입장에서는 집회 자꾸 하고 그러면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혀 그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생중계 얘기 나와요? 생중계 얘기 예. 뭐 여당 쪽에서는 많이 예. 원한다고 예. 그럽니다. 예. 어떤 입장이세요? 말도 안 된다.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과도하다. 예. 이 뭐 생중계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예. 이 사건을 생중계해야 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